의사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제는 더 할 게 없다. 결국 시력을 다 잃은 게 9살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서러웠어요. 장애인과 결혼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유일하게 나는 절대 못한다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장애인과 결혼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 자산이 아마 19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글쓰는 애널리스트 신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저희가 사실 인연이 있습니다. 6년 전 세바시 동기입니다. 그렇죠. 혹시 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저희 조카들이 저분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갖고 기억이 나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그랬죠. 연락이 올해 지연됐네요. 돌고 돌아서 드디어 미라클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 일 재밌게 하고 책 쓰는 것도 좀 바빴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 회사죠? 예, 브라운 브라더스 헤르만이라는 회사는 1818년에 설립을 한 회사라 1800년도에 207년이 됐네요. 와,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바이스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예. 한국식 발음 그 한국에서는 이사라고 완전 임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런 랭킹보다는 하는 일을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 맡겨주신 자산을 운영하는 일을 하거든요. 열심히 기업 분석해서 좀 저렴한 증권을 사고 기업들이 이제 발행하는 증권을 제가 이제 책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저같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저희 회사에 투자하실 수 있는 액수가 적어도 한 25 million, 그러니까 2,500만 달러 정도가 돼야 그냥 그래도 저희가 좀 대우를 해드리는 고객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작으면 다른 데 가시라고 해요. 저도 저희 회사 고객 되는 게 꿈이에요. 진짜 실제로 얼마 정도를 운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 자산이 아마 19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19억 달러?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뉴욕으로 왔어요. 그 JP 모건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95년 2월 정도에 미랄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네. 하는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전공이 음악 치료였거든요. 뮤직 테라피. 그런 걸 가르치려고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미랄을 가기 전에 봉사자들끼리 토론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과 결혼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유일하게 나는 절대 못한다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장애인과 결혼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신 거예요? 사랑의 캠프라고 이제 그 캠핑을 가는데 장애인 분들하고 다 같이 근데 그때 이제 총무님이 저한테 계획하는 거를 저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렇게 까탈스러운 분이 제일 일을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도와달라고 계획하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고 집에 데려다 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대화하는 게 더 길어졌고 너무 얘기를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아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갑인데 제가 또래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을 봤죠. 네, 장애인들을 미리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하고 결혼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이제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남편의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수도 많이 했죠. 뭐 노란 거 가져와. 뭐 그 장애가 아닌 저의 사람의 모습이 장애를 덮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결혼하기로. 지금 결혼 생활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요? 만족한다고 해야지. 아니
우이님이 지금 결혼하신 지 1년 됐는데 와이프 없이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면 갈수록 내가 진짜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가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두터워지고 했는데 적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이 두터워지고 깊어지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30년이 되거든요. 30년이요? 예. 와. 자,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눈이 불편하게 되신 거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눈 다 녹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거를 100일 되기 전에 발견을 하고 수술도 많이 했고요. 치료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눈의 시력은 거의 아기일 때 잃었고 7살 때 망막박리가 왔어요. 그때는 망막박리 수술이라는 것이 손으로 그 망막을 꿰매는 그런 수밖에 없어서 2번 트라이 했죠. 2번 트라이를 했는데 2번째 했을 때는 잘 안 됐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제는 더 할 게 없다. 결국 시력을 다 잃은 게 9살 때였어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뭐 풍경이나 자라면서 봤던 그런 기억들은 지금 있으세요? 그래도 오랫동안 시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그렇게 뭐 다르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시력이 점점 사라질 때 서울맹학교라는 특수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못 보이는 걸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해갖고 맨날 뛰어다니고 막 넘어지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는 너가 이제 안 보인다는 걸 좀 알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때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진짜 저한테는 꼭 필요한 조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요. 그리고 형들, 선배들 보면 그 진로가 굉장히 그 제한되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안마를 가르치고 심술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걸로 거의 다 이제 생계를 이어가셨고, 대학교들도 원서를 아예 안 받는 대학들도 꽤 있었어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앞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사실 서울맹학교라는 공간이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인데 거의 300명이 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케인도 없이 돌아다녔어요. 또 인왕산이라는 가파른 산 위에 어떻게 그러지? 학교를 지어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찔하다니까요. 아니 그럼 서로 막 부딪히고 막 다닐 때 누가 가까운다 그러면 주의 나 여기 있다. 서로 근데 그렇게 하면 300명이 주의 이렇게 하면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려요. 거의 한 250명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상종이 울리면 3분 만에 운동장에 달려가야 돼요. 에? 늦으면 맞아요. 그럼 눈이 보여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독립심이 많이 생겼었고, 만일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통학을 했다 그러면 미국 가는 찬스가 14살 때 오는데 그때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부모님도 한국에 계신데 어떻게 미국을 가게 되신 거예요? 어떤 그 여름 캠프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있었고 새로 만난 친구들도 많고 해서 이제 좀 뭐라죠? 잘난 척. 그렇죠. 감사합니다. 잘한 척을 하려고 피아노를 막 치니까 이제 그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가을에 연락이 와서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시각장애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중창단을 데리고 가는데 저를 반주자로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그 제안이 와서 81년도에 1월 달에 미국을 갔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오브브룩 맹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했고 제가 피아노 독주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니까 장학금을 풀어주겠다. 이래서 제가 82년도에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럼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뭘 깨달았냐면 시설은 너무 좋고 좋은데 이게 교육 방법은 너무 달랐어요. 이제 아이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장애를 감안하고 그냥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실력대로. 널널했구나. 굉장히.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일 우리가 시험을 볼 텐데 다 적어. 답을 알려주는 답을 거예요? 알려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면 진짜 모두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가족이 있었어요. 미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으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어떻겠냐. 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중에 제일 큰 거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 다음으로 제일 큰 거죠. 40여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자식처럼 계속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고등학교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키워주셨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못지않게 열성으로 도와주셨어요. 그 일반 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 학생회장도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 학교 역사상 시각장애인 학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 학생들은 제한이 이 정도더라,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게 없었어요. 체육 시간에 양궁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너가 양궁을 못할 이유 없다. 화살을 쏴서 맞출 수 있도록 서서 쏘면 딱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고 네. 친구들도 그랬어요. 뮤지컬을 출연하고 싶다 그랬을 때 동작을 그거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걸 가르치는데 친구들이 내가 옆에서 같이 해줄게. 그런 식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버드나 MIT보다도 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이상적이었고요. 친구들의 그 따스함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교 회장을 2년 연임하시고 하버드에 입학을 하게 되십니다. 어떤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심리학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70년대에 템플 대학 의대를 졸업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신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비슷한 이제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해서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의대를 가서 결국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그런 계획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애널리스트를 꿈꾸게 되신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저 같은 그런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둘 생기니까 미국 의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바꿔요. 의사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환자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직학으로 이제 그 방향을 틀어서 교수가 되거나 어떤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컨설턴트가 되거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방향을 바꿨었는데 그래서 제가 MIT 슬론 스쿨의 경영대에 박사학위 코스로 들어갔는데 장애인들이 진입해보지 못한 분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또 동시에 주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그 합의. 네네. 그런- 취미? 취미, 네. 땡큐. 투자 전문직이 어떤 과정으로 시각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 회사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네 그 직원 중에 시각장애가 있는 직원이 얼마나 있냐? 들어본 적도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월가는 저는 있을 줄 알았어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럼 너가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찰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경찰 생활을 3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러면 휴학하고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JP 모건사 인사과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경험하면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크레딧이라고 신용 애널리스트들을 고용하는 그런 그 리서치 그룹에 고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애널리스트는 뭐 봐야 되는 정보도 너무 많고 그 일을 어떻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8시간에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적어도 10시간, 12시간 필요하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감사한 것은 컴퓨터 때문에 책자는 서서히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처럼 똑같은 데이터 소스, 똑같은 모델링 그런 것들을 듣고 손으로 읽고 일을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를 잘 하고 있다가 위기를 겪으셨다고요? 98년도에 제가 이제 JP모건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상장된 커머셜 뱅크, 일반 은행이 투자은행이 되려고 노력을 굉장히 짧게 열심히 하세요. 한 그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이제 그 감원을 할 때 그때는 좀 결혼 2년 차에 이제 실업자가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 사람이 불안했고 막 그랬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저 사람이 그랬거든요. 아이 참 그 회사가 뭘 모른다. 당신 같은 인재를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그랬어요. 위기는 위기였는데 위기 후에 이제 찬스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위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옮겨가게 돼요. 연봉도 한 50% 더 받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치까지 오신 거군요. 그렇죠. 지금 뉴저지에 거주하신다고 들었는데 직장은 뉴욕이잖아요. 근데 거리가 조금 꽤 되는데 어떻게 출근하세요? 그 아내가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기차역에 데려다 주면 제가 통근기차를 타고 그다음에 뉴욕에 도착을 하면 이제 펜스테이션이라고 서울로 치면 이제 서울역 같은 데인데 거기서 그 지하철 갈아타고 이제 월가까지 가거든요. 다 보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통근이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펜스테이션에 도착하는 그 위치가 항상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방향을 잡는 것이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내가 뭘 찾는지 아니까 그분들도 저를 이제 계속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부터는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아빠랑 이제 새벽에 같이 나가는데 이제 저녁에 와서 엄마 아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아빠를 보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직장 생활 하셨지만 가끔 이제 간혹 한국도 들어오시긴 하시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서울명학교 같이 다녔던 동창들이랑 계속 연락하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활동 보조라던가 그런 건 많은데 진로에 대한 그런 자유가 없고요. 아직도 굉장히 제한된 그런 것들만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거는 만들어주지 않고 인간의 어떤 그런 탤런트가 있고 최고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와 사회와 선생님과들의 이제 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애널리스트를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하셨다고요? 제가 2008년, 2009년 요때 알게 됐어요. 한국에는 보육원이라는 데가 아직도 있다고. 그런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는 나는 가족이 더블인데 얘네들은 없고 제가 한국에 살 때 시각장애인들이 처하게 되는 그런 어떤 환경과 이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배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 아이들의 그 탤런트를 개발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몇 명이라도 미국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하고 싶었어요. 야나 미니스트리가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학 프로그램이거든요. 유학 프로그램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가족이 되어주고 이제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내서 몇 명의 아이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까지 왔거든요. 너무 받은 게 많은 사람이라 부족하지만 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야나는 무슨 뜻이에요? 야나, Y-A-N-A,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실질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그런 단체예요. 선생님 부부께서도 입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예진이가 야나 유학 프로그램, 야나답션의 1번 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 해서 2014년에 우리 예진이가 저희 곁으로 왔고요. 중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시기에 아이를 데려왔고
아드님도 계시고 이게 따님이랑 나이가 예진이가 4살이 많아요.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누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보면서 좀 어떠셨는지. 공항에서 이제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자애를 키워보지 않았고 N대 어른이고 그리고 저는 갱년기고 걔는 사춘기고 물론 제가 이겼죠. 많이 서운했던 게 뭐였냐면 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후원자 대하듯이 대하는 거였어요. 저희를 확실히 믿는 부모라고 느껴지지가 않았고 저희 딸은 그래갖고 진짜 아침에 눈 뜨면 허거해주고 학교 갔다 와도 허거해주고 근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애도 변하는 게 느껴지고 예진이가 그냥 자기 백그라운드를 다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난 보육원 출신이고 그래서 저희가 남편이 물어봤거든요. 왜 굳이 얘기했니?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토스 하셨습니다. 아, 땡큐. 책 얘기를 좀 하죠. 아, 넘어가자고요? 책에 이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일단 책 이름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정해 놓은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은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양궁 배울 때 이거를 하셨거든요. 너가 못 본다고 해서 양궁을 못할 이유 없다. 해서 방법을 찾아주셨는데 이 책의 그 스토리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냥 견뎌내고 뭐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행복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제가 4년 정도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극복만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스토리를 이제 엮어서 이 책이 나왔는데요. 우리 예진 얘기할 때 제가 왜 책 얘기를 하자 그랬냐면 이 책에 사람은 자신을 품어야 어른이 된다 그러는 그 타이틀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예진이가 굉장히 그 자신에 대한 그 배경을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너가 너임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는 너임을 자랑스러워해야지 부끄러워할 거 없다. 그런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한테는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대학을 가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까지 우리가 이 아이를 가야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는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 책에는 정말 또 유익하고 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누구한테 한마디 하시겠어요? 이럴 때가 할게요. 바로 안 해. 그렇죠. 결혼하셨잖아요. 이거 아직 몰라요, 이런 거를? 거의 30년이 됐는데 같이 살아주고 항상 지원해주고 성경에 나오는 너무 좋은 배필이 되어줘서 고맙고 30년만 더 같이 가자. 35년? 같이 가고 비슷한 속도로 서로를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으로 계속 살자. 사랑해. 이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6년 만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